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미슐랭 스타 셰프 줄리앙은 최근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서 직접 기른 재료들로 요리하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셰프였습니다.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데에 탁월한 솜씨를 자랑해온 줄리앙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탐구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요리에 담아내는 작업을 즐겼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음식에 주목하게 된 그는 파리의 몇몇 한국 음식점을 다니며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요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 음식을 해석하려는 것이 마치 피상적인 맛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진짜 맛을 배우고 그 음식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줄리앙은 주위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내가 한국에 가서 진짜 전통 음식을 배우겠다고 말했을 때 모두 놀라면서도 흥미로워했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음식을 배운다고? 요즘 트렌드라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줄리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삶과 혼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뿌리를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셰프로서의 그의 사명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줄리앙은 비행기 안에서도 전통 한국 음식에 대한 자료를 읽고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며 긴 비행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착지인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에서 잠깐 머문 후 그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고 알려진 전라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지방마다 고유의 전통 음식과 풍미가 다르듯 한국도 각 지역마다 음식 스타일이 달라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줄리앙은 점점 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관심을 가진 곳은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욕쟁이 할머니라는 독특한 이름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블로그에서 전라도 욕쟁이 할머니에게 한국의 진짜 맛을 배워라 라는 글을 발견하고 할머니의 거친 말투와 솔직한 성격이 음식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선 고객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서비스의 기본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거친 말투가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점이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줄리앙은 정말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음식을 내오는 곳일까? 그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국의 진짜 맛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경험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독특한 경험이 그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그가 전라도의 시골 마을에 도착하던 날, 날씨는 무더운 여름이었고 식당은 소박한 한옥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부터 진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며 그를 반겼습니다. 식당 앞에는 오래된 간판이 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 직접 기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줄리앙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도 농장을 운영하며 직접 채소를 기르는 일이 흔했고 그렇게 자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요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벌써부터 이곳에서 자신이 배울 한국 음식이 단순한 요리 그 이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간 줄리앙은 작은 가게 안에 빼곡히 놓인 작은 상들과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인 다양한 반찬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다큐멘터리나 사진에서만 보던 한국의 한정식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때 뒤쪽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앉아.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요? 줄리앙은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위아래로 한번 흘러보더니 외국인 손님에게 조금의 친절한 말 한마디도 없이 다짜고짜 퉁명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밥 먹으러 옮겨? 뭐 배우러 옮겨? 줄리앙은 일단 한국어로 준비한 인사말을 떠올리며 어눌하게 저는 프랑스에서 온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전통 한국 음식을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그의 발음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외국인이 한국말 할 줄 안다고 그냥 봐줄 줄 아나? 나중에 내가 욕을 해도 놀라지 말어. 이 첫인사에 줄리앙은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경험해온 셰프와의 만남은 되게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분위기였고 특히 유명 셰프들끼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는 투박하고 솔직한 말투로 줄리앙에게 이것저것 지시했고 줄리앙은 그저 순응하며 할머니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이렇게 투박한 맛과 같이 직설적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는 음식에 담긴 진심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앙은 할머니의 무뚝뚝한 태도와 거친 말투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 안에 한국 특유의 정과 솔직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열정을 가진 셰프였던 만큼 그는 이 거친 첫인상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할머니에게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줄리앙의 첫 수업은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도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여명이 막 트기도 전에 부엌에서부터 들려오는 투박한 목소리에 잠을 깬 줄리앙은 비몽사몽간에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주방문을 열자 이미 준비를 끝낸 할머니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부엌 구석으로 밀어넣더니 첫 번째 과제인 된장 담그기 준비를 시켰습니다. 줄리앙의 눈앞에는 큼직한 메주 덩어리들이 하나씩 놓여 있었고 그 특유의 발효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할머니는 메주 덩어리를 가리키며 자, 이걸 부셔서 다시 반죽해봐라. 잘못하면 내 손이 다 가는 거요. 알아들었지?
라고 말했습니다. 줄리 양은 처음 겪는 냄새와 작업 방식에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할머니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메주를 손으로 부수며 반죽하려고 애썼지만 곧 할머니는 그의 손동작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허접하게 해서 된장 맛이 나겠어? 요리사 맞아? 라고 할머니가 무심히 툭 내뱉자 줄리 양은 내심 당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슐랭 스타 셰프로서 이미 많은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초보자일 뿐이었습니다. 줄리 양은 속으로 나름 프랑스에서 엄격한 주방 생활을 통해 혹독한 훈련을 받아왔지만 이 할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동작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줄리 양은 할머니의 그 날카로운 눈빛과 말투에서 단순히 성격이 거친 사람이라기보다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엔 퉁명스러운 말투와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음식에 대한 진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거 잘못 담그면 몇 달 동안 아무 맛도 안 나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욕만 한다 이놈아 라며 다시 한번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며 된장 담그기 과정을 배우는 동안 줄리 양은 한국 음식이 왜 이렇게 섬세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된장의 전통적 의미와 이를 담그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유의 풍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줄리 양은 할머니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정성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된장을 만드는 작업은 프랑스의 요리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프랑스에서 전통 치즈를 만드는 것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온 노하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전라도 사람들에게 된장은 단순히 음식의 재료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온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줄리 양은 이곳에 온 것이 단순히 음식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 속에 담긴 시간, 기억, 정성이야말로 할머니가 줄리 양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진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줄리 양에게 막걸리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특유의 진한 된장, 냄새와 함께 마시는 막걸리는 줄리 양에게는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에는 밥이 없어도 된장 하나만 있으면 몇 끼니를 때웠어. 이게 우리한테는 그만큼 소중한 거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리 양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는 종류의 음식 철학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 속에서 한국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삶을 이어주는 존재라는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휴식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줄리 양에게 막걸리 한 잔을 마시게 하고는 바로 다시 주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수업은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를 담그는 작업이었습니다. 줄리 양은 평소 한국에서 김치를 많이 접해왔기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배추를 커다란 소금물에 담그고 절이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는 제대로 담가야 그 집안 사람들 인성이 보이는 거요. 맛없는 김치는 사람도 맛없다고 소문이 나는겨. 할머니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줄리 양은 그 말이 단순한 농담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집집마다 와인을 만들 때 각자의 방식과 철학이 담겨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그 집안의 정성과 자부심이 깃든 음식이었습니다. 줄리 양은 김치를 담그기 위해 양념을 준비하며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등을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춧가루는 이것만 넣어야 매콤하고 단맛도 나. 다른 건 쳐다도 보지 마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정확하고도 신중한 재료 선택 방식은 그가 늘 추구해왔던 요리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줄리 양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양념을 배추에 정성껏 발랐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단순히 배추와 양념을 섞는 것이 아니라 재료 하나하나의 정성을 담아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치를 다 만들고 나자 할머니는 줄리 양에게 김치 한 조각을 직접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줄리 양은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고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발효된 배추의 깊은 맛이 그의 혀를 자극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김치보다 깊은 맛이 느껴져요. 줄리 양은 진심 어린 감탄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줄리 양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에서 줄리 양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줄리 양은 식당 구석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미슐랭 스타 셰프로서 일하면서 수많은 재료와 요리 기법을 익혔지만 오늘 할머니에게 배운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배움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철학과 정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세월의 흔적이야말로 한국 전통 음식의 본질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줄리 양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배운다는 목표를 넘어 할머니의 손끝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전통을 존중하며 그 본질을 자신의 요리에 담아내고 싶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국의 전통을 배우며 셰프로서 어떤 성장을 하게 될지 줄리 양은 기대감과 설렘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줄리 양은 어느새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엌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시골의 작은 부엌에서 그는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들을 배우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긴 하루하루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한국의 깊은 전통과 문화를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는 기쁨이 줄리 양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던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줄리 양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김치 양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나간 사이 그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을 섞으며 최선을 다해 양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춧가루의 양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요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양념 제조에 줄리앙은 미숙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고춧가루를 조금 과하게 넣고 말았습니다. 줄리앙은 조금 매운 것도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돌아와 줄리앙이 만든 양념을 맛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입 맛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여? 내가 만든 거 맞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들려왔고 그녀의 표정은 엄청나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춧가루를 왜 이렇게 많이 넣은 거요? 내 생각엔 이게 김치 맛이 날 것 같아. 할머니는 줄리앙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다가와서 한바탕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더 거칠게 느껴졌고 줄리앙은 순간 당황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줄리앙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마치 그가 전혀 노력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슐랭 스타 셰프로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이 작은 시골 식당의 부엌에서는 그저 초보자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꾸지람은 그가 익히 알고 있던 엄격한 주방의 질책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더 깊이 찌르는 감정적인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줄리앙은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나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셰프인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며 그는 어깨를 움츠리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할머니의 거친 말투와 비난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까지 와서 한국 전통 음식을 배우겠다고 마음먹은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줄리앙은 혼자 방에 들어와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이걸 배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회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투와 태도에 쌓여온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할머니의 거친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객이나 제자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줄리앙에게 이 상황은 낯설고도 참기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곳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 같다며 점점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줄리앙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전통을 배우러 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혼내는 거지? 대체 뭐가 그리 잘못이었단 말인가? 줄리앙은 혼잣말을 하며 점점 더 할머니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키웠습니다. 그때 조용한 방 공기를 깨며 누군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거친 표정이 아닌 조금은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말없이 줄리앙을 바라보았습니다. 줄리앙은 뜻밖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줄리앙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그래도 김치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여. 내가 알았으면 해서 그런 거지 너를 나쁘게 본 건 아니여. 할머니는 줄리앙의 손에 갓 담근 신선한 김치 한 접시와 직접 만든 막걸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치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좀 넣고 끝내는 그런 음식이 아니여. 우리 할머니 때부터 그 외할머니 때부터 쭉 내려온 거야. 이게 쉬워 보이겠지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지 너도 이제 조금은 느꼈을 거야. 줄리앙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김치를 담그는 것을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과정으로만 생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세대 간의 연결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줄리앙은 할머니가 김치에 얼마나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통과 역사의 상징이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배우려고 왔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줄리앙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거친 말투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심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줄리앙의 사과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처음이라 잘 몰랐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선 그 마음이 중요한겨. 음식이라는 건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여. 마음으로 담아야 하는 거요. 그래야 진짜 맛이 나는 법이지. 할머니의 말에 줄리앙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음식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턴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지 말어. 김치가 아니라 불덩이처럼 매울 뻔했잖여. 할머니의 장난스러운 말에 줄리앙은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 순간 줄리앙은 할머니가 비록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과 자부심이 진정한 한국 전통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줄리앙은 할머니가 건넨 김치와 막걸리를 곱씹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우고 익힌 요리 방식과는 다른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한국의 전통.
음식 속에 담긴 마음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단순히 레시피나 요리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의 깃든 정신과 문화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할머니의 거친 말투에 주눅 들거나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애정과 따뜻함을 이해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한국 음식을 배워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배운 줄리앙은 이제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성장을 하게 될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자신의 요리에 어떻게 담아낼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와의 깊은 대화를 나눈 이후 줄리앙은 한국 전통 음식을 배우는 시간이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새벽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나가면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 그리고 마음이 담겨야 하는지를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줄리앙은 이제 그 속에 숨겨진 애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말투 속에서도 그녀의 손끝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성과 자부심을 느끼며 줄리앙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줄리앙에게 특별한 요리를 가르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갓김치와 청국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두 요리를 준비하며 줄리앙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아끼는 레시피여. 이 시골에서도 쉽사리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안쓰러워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요. 여태껏 잘 따라왔으니 오늘은 진짜 전라도의 깊은 맛을 보여줄게. 할머니는 갓김치와 청국장이 한국 음식 중에서도 특별히 전라도 지역의 맛과 정서를 담고 있는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줄리앙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더더욱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갓김치는 전라도의 강한 맛을 자랑하는 김치로 향이 진하고 씁쓸하면서도 신선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들어내는 깊은 풍미의 된장국으로 프랑스의 치즈와도 어느 정도 유사한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줄리앙은 청국장의 냄새가 처음에는 조금 강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속에 숨겨진 깊은 맛을 느끼며 매력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치즈나 와인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복잡한 맛을 만들어내듯 한국에서도 이런 발효 음식들이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깊은 맛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갓김치를 담그며 줄리앙에게 음식이 가진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갓김치를 담가서 겨울 내내 먹었어. 농사를 짓던 시절엔 김치가 거의 유일한 반찬이었으니까 김치 하나에 온 가족이 매일 먹고 살았던 거지. 이게 단순히 음식이 아니고 가족의 삶이고 우리 전통인 셈이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줄리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가족과 세대의 삶을 지탱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리앙은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줄리앙은 할머니에게서 마지막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김치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차근차근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을 담아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기본적인 재료와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듯 그는 프랑스에서 배운 허브와 향신료를 살짝 추가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맛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만든 김치는 한국 전통의 깊은 맛을 유지하면서도 프랑스적인 감각이 더해진 독특한 요리가 되었습니다. 김치가 완성되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 조각을 집어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어떨지 몰라 줄리앙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오래 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고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어 줄리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알았구만. 맛이라는 건 단순히 재료를 섞어서 나오는 게 아니여. 음식에 내 마음을 담아야 그게 진짜 음식이지. 그게 바로 한국의 맛이고 전통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줄리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인정이 단순히 요리 솜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이 한국 전통 음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 미슐랭 스타 셰프로서 인정받아온 그였지만 그 어떤 상이나 평가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배워온 모든 요리 기술이 단지 재료와 맛을 조합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할머니에게서 배운 정성과 정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줄리앙은 할머니와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줄리앙에게 잔을 권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막걸리와 전통 한식 반찬들, 그리고 줄리앙이 만든 특별한 김치가 식탁 위에 놓였고 두 사람은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줄리앙은 할머니에게 프랑스의 전통 음식과 요리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한국의 음식에 담긴 정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줄리앙은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감사함을 표현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가서도 여기서 배운 대로 정성을 다해 요리해.
음식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거니까. 내가 진심으로 요리하면 그 맛이 사람들에게 전해질겨. 할머니의 말을 들은 줄리앙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할머니에게 배운 정성과 정을 잊지 않고 요리에 담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줄리앙은 할머니에게 배운 한국 음식의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에서는 김치와 청국장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들이 등장했고 프랑스 현지인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줄리앙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다는 평가를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배운 정을 프랑스의 요리에 녹여내어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의 전통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줄리앙의 레스토랑은 다시 미슐랭 가이드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그의 요리 기술이나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미슐랭 심사단은 그의 요리에 담긴 진정성과 이야기를 높이 평가하며 요리로 문화와 전통을 전달하는 방식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줄리앙은 그 소식을 들으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할머니는 웃으며 내가 뭘 했어.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진 거요. 거기서도 우리 김치맛 좀 제대로 보여줘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를 들은 줄리앙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줄리앙은 이제 단순한 프랑스 요리 셰프가 아닌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다리가 되어 두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요리를 통해 교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한국 전통의 정성과 이야기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앙은 앞으로도 할머니에게 배운 한국의 정과 요리에 대한 철학을 가슴 깊이 새기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전통의 깊이를 알리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은 줄리앙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고 그는 언제나 요리사로서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할머니의 한마디는 이제 줄리앙의 삶과 요리에 깊이 뿌리내린 좌우명이 되었습니다.